10번 프린트물을 잠깐 펴보세요. 10번. 요거. 자, 다음 주 숙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요. 숙제는 지금 시험 기간이라서 조금 문제량이 많아서 다 못할 것 같아요. 이해하세요? 살짝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그래도 하는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해보셔야지 사람이라면. 그래서 8번 프린트물에서 짝수 번호에 대한 거를 해오시고 지금 준 10번 프린트물에서는 홀수만 해오시면 되는데 가능한 것까지 최대한 풀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0번 프린트를 한번 펴보세요. 요거 다음 주에 홀수를 풀어셔야 하기 때문에 기억을 되살릴 겸 우리가 몇 가지만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요게 서로 다른 세 개의 어떤 바닥의 구역, 해역 이거까지 해야 되나? ABC에서의 DP에 따른 수온 분포를 나타낸 것들이래요. 보통은 이렇게 이 바닷물 표면에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점점 추워집니다. 바닷물의 온도는 위에서 공급되고 있는 태양복수 에너지를 얼마만큼 받냐에 따라서 결정되고 있는 것인데 표면에서 제일 많이 받게 되고 가면 갈수록 태양복수 에너지가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제일 밑에가 춥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온이 일정한 구간을 우리가 혼합층이라 하게 되고 수온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이 부분을 수온 약층이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가장 깊은 것을 심해층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뜯는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A, B, C 세 지역이 이렇게 좀 나타나고 있대요. 그러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뭐냐면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운가 얇은가 이것을 판단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무런 구분이 없는 것인가를 볼 필요가 있는데 결국은 위도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죠. 저위도에서는 바람이 거의 불지 않기 때문에 혼합층이 얇아요. 근데 이 혼합층이 쭉 나타납니다. 중위도와 같은 경우에는 편서풍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여기가 조금 두툼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위도와 같은 경우는 워낙 춥다 보니까 여기 온도나 심해 온도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층상으로 구분이 안 되더라 이 얘기죠. 자, 그러면 기억 가장 위도가 높은 곳은 C 맞겠고 닐 A는 B보다 바람 세게 강하다 되어 있는데 혼합층이 얇으니까 그렇진 않겠죠. 디귿 B는 C보다 표층의 침방이 잘 일어날 것이다. B하고 C 중에서 표층 해수의 침방 그러면 표면에서의 얘네들의 밀도가 밑에보다 커져야지만 밑으로 가라앉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침방 유지. 그러면 밀도가 커지려면 보통 이제 부피분의 질량으로 봤었을 때 바닷물의 부피는 수온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질량은 염분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래서 수온이 떨어지거나 염분이 올라가게 되면 밀도가 커지더라 이 얘기인데 지금 염분이 지금 나오지 않은 상태고 특히 바닷물의 밀도는 이 수온에 의해서 대부분이 다 결정이 됩니다. 얘보다는. 그래서 수온이 낮아질수록 밀도가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지금 해수의 침강이 어디서 잘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B와 C 중에서 라고 한다고 하면 확실히 C처럼 고위도 지역 여기가 아니라 여기구나 고위도 지역에서 여기서 좀 겨울이 온다거나 그러면 표층 온도가 떨어져 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얘 밑에 곳보다 온도 낮으니까 고밀대 바닷물이 되면서 밑으로 가라앉는 침방류가 발생하더라 이 얘기죠. 자, 그러면 답은 기억 하나밖에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3번 문제. 자, 수조에 들어있는 물을 이렇게 가열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와 같은 분포가 나타나게 한 다음에 표층의 온도가 높고 가열 기구다 보니까 밑으로 들어갈수록 온도가 쭉 떨어지는 이런 상태가 되고 있는 것이죠. 부채질을 했대요. 그럼 여기가 혼합이 된 것이죠. 표층의 온도가 여기쯤이었는데 이제 살짝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수온약층은 바람 때문에 형성된다. 아니죠. 얘는 여기의 온도는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요 밑에는 상하지 말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혼합층이 발생하면 그만큼 수온약층의 두께가 이만하던 것이 이렇게 쪼가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수온약층은 바람이 아니죠. 혼합층은 수온이 낮을수록 잘 형성된다. 아무 상관없는 것이죠. 수온이 낮든 높든 상관없습니다. 바람이 세야 잘 형성되고 있는 거니까. 디귿 혼합층에선 바람이 일어난 혼합층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는 혼합층이죠. 답은 디귿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봅시다. 자, 위도별 해양의 연집 구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래 있었을 때 지금 여기가 적도가 되고 있는데 여기 구간이 혼합층, A가 있는 곳이 수온약층, 여기 까맣게 표시된 이 부분이 그 심해층. 그리고 아까 봤었던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그러면 지금 이것만 딱 봐줬을 때 혼합층의 두께나 수온약층의 두께는 아무래도 저위도보다는 좀 더 두껍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이유도 있긴 하겠지만 바람이 좀 작게 부는 이유도 있긴 하겠지만 적도에서는 밑에서 올라오는 용승류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찬물이 심해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저렇게 위로 들어 올리는 형태로 수온 분포가 나타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기억. 수심이 깊어질수록 해수의 밀도는 작아진다. 커져야겠죠. 온도가 떨어지고 있는 중이니까. 수심이 깊어질수록 위도별 수온의 차이가 커진다. 지금 수심이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 고위도와 같은 경우에는 여기나 별 차이가 없죠. 그래서 위도별 차이를 봤을 때 뭐 얘 같은 좀 가로 형태로 본다 치면 여기 차이 나지만 수심이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거의 온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별로 없다. 디귿. A층은 매우 안정해서 수온약층이 그런 것이죠. 물질 에너지 교환을 막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럼 답은 디귿. 하나밖에 안 되겠죠. 자, 그러면 11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11번을 보게 되면 자, 가완하는 북방은 어느 해역에서 여름과 겨울을 특정한 해수의 침상 구조다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냥 제일 먼저 확인할 것은 혼합층의 두껍냐 아니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표층의 온도가 낮은가 높은가 이것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 그럼 얘가 낮은 거니까 추운 거, 겨울이라 볼 수 있는 것이고 얘가 여름이구나 이렇게. 그리고 겨울에는 바람이 세게 불기 때문에 혼합층이 두껍지만 여기는 혼합층이 얇게 나타나는 중이죠. 자, 기억. 바람은 나일 때 더 강하다. 틀렸죠. 니은 가가 겨울, 나가 여름 그렇겠고 디귿 표층이 흡수한 태양 폭설의 양은 나일 때가 더 많았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태양에서 들어오는 에너지량을 얼마만큼 받냐에 따라서 표층의 온도가 결정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표층 온도가 낮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적게 에너지를 받았으니까 온도가 낮다는 뜻이지. 그래서 내가 더 많이 받았구나. 그러면 답은 니은과 디귿.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했던 것 중에서 태양의 최고 고도, 남중 고도라고 하는 것도 있죠. 남중 고도 H는 자, 조용하시고 앞에 종이 어디 갔어? 빡시 이러면 뭐를 시켜요? 주희 씨. 진짜 모르는데? 모르면 얘기해봐요. 태양의 남중고도 H는 힌트 90도 빼기 그 다음 위도. 조용해봐. 위도, 밀도, 온도, 전자기력 할 수 있어. 정도도 있겠다. 또도 있을 수 있잖아. 여러 가지가 있잖아. 또 뭐야 나 나오네. 주희 씨. 강원도. 모릅니다. 연병지. 그러면 그 다음 혼자 크네요. 민호 씨. 야, 너 이거 모르면 안 돼. 위도. 오. 그게 맞아? 응? 뭐라고? 위도래요, 위도. 위도? 올해 강원. 뜬금없이 위도를 나왔다고 지금? 야, 쟤 보기 중에 모르는 왜 온도라고 그러지? 보기 뭐 있는? 보기? 경도, 적도, 경도, 인도. 여러 가지 있어. 자, 다시 자, 한번 90도 빼기 마지막 기회. 그 뭐라고? 위도래요. 이거랑 할게요. 90도에서 인도 빼는 거 웃기지 않냐? 더하고 빼기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23.5도가 되고 있는 중이죠. 네. 자, 여기에서 이 기울기를 더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여름이고 빼준다라고 하는 것은 겨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는 요 수업을 하지 않을 건데 우리가 12월 달인가 그때 한번 살짝 그때 요거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기울기가 아니라 사실은 태양의 적위라고 하는 거 네. 들어본 적 있지? 기억나지? 네. 자, 그 다음에 황재강씨. 그렇습니다. 재강씨. 네, 맞습니다. 뭐가 맞아? 아, 맞겠다고? 제가 쳐봤습니다. 적위, 근데 너는 안 하겠구나. 자, 그러면 그 다음이 제일 조그만 애들 있어요. 그런 특훈 중에서 그렇지 않아도 이민우 씨, 찾아보기 되게 힘들어 진짜. 이민우 씨. 이는 그거 안 왔어요. 아, 그랬구나. 그러면 김대건 씨. 어디서? 네. 적위가 뭐냐? 몰라 그럼 참 맞아요. 맞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구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야 지금? 일시즌 일시즌. 아, 그 적도에 아니야. 적도에 그 태양에 그 태양 이렇게 태양의 지구의 그 적도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렇게 했을 때 그 기울기 약간 이렇게.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지 그? 태양이 이렇게 있잖아요. 태양의 적도. 왜 태양이 왜 나와 근데? 저도 따뜻하니까. 태양이 만물의 근원이니까. 그래? 다시 한번 씹으려봐. 좀 촬영 아니죠. 안 보여요. 혹시 너 이거 당해본 적 있니? 뒤로 찰떡하는 거예요. 그건 제 전문입니다. 그럼 해봐. 얘기해봐. 어머나 세상에. 얘기해봐. 어머나 세상에 할렐루야. 찬스. 빨간 위도. 빨간 이거. 빨간 위도. 찬스. 생각을 해봐. 미 뭐지 생각 위도 뭐지. 원적으로 맞았네 진짜. 아이씨 너무 좋았다. 아, 힘이 없어요. 중요한 장난 진짜 많이 했던 장난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가져올 값이요? 아닙니다요. 거의 다 끝나갑니다요. 자, 이 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금 우리가 따질 것은 아니고 천구가 요래 있었을 때 천구 적도가 있으면 천구 적도에서 올라간 위도값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적위. 그 다음에 충분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경도선. 이게 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11번으로 조용하세요. 자, 11번은 우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저기 수능 분포는 여기까지만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느냐? 자, 29번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오, 짱소리. 응? 아니네. 시청 같은 게 저거는 적분 작품이에요. 저건 집병 작품이랑 집병 같이 쓰고. 자, 29번 문제입니다. 이 다물어요. 자, 29번을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바닷물 속에 녹아 들어있는 여러 원소들이 좀 되고 있는 것들인데 우선 여기에서 염화이온하고 황산염 이온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구 내부에서의 화산 활동에 의해 가지고 공급되고 있는 애들이죠. 그 다음에 양수로 나오고 있는 칼륨,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같은 요래들은 다 뭐냐면 지각에서 얘네들이 공급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어디서 뭐가 오는지 정도는 대략 받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지금 밑에 표를 보면 해수 A와 해수 B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자, 기억 A의 염분은 34.5%이 될 것이다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를 전부 다 더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곧 염분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기억은 우선 맞고요. 니은 염분은 B보다 A가 높을 것이다 되어 있는데 굳이 다 더하지 않아도 하나만 딱 잡아도 염화이온이 얘보다 얘가 더 많아요.
그러면 당연히 해수 A의 염분이 더 높더라라고 봐야겠죠. 지금 해수에 녹아있는 염류 중 염화이온 차지하는 비율은 B보다 A가 높을 것이다. 아니죠. 그 크누센의 실험식이라고도 했었었고 아니면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라 해가지고 어느 바다나 염분 값은 다를 수 있지만 염분을 구성하고 있는 염류들 간의 구성비는 다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뒤에 틀렸기 때문에 답은 기억과 니은 두 가지밖에 안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요 그래프가 있을 것인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위도별로 봤었을 때의 증발량과 강수량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확실히 이 중위도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는 얘네가 증발량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적도하고 60도 쪽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B가 얘가 지금 강수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강수량과 증발량이 이렇게 위도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결국 대기 대순환과 상관이 있는 것이지. 네. 적도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적도 저압대, 수렴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상승기류가 강해서 강수량이 많은 것이고, 여기 30도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중위도 보압대라고 해가지고 고기압이 강제로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눠진 고기압이 아까 얘기했었던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런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60도 부근과 같은 경우에는 한대 지역, 되게 추운 지역, 거기에서 정체 전선이 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한대 전선대. 그래서 보통은 30도는 고기압이 형성되다 보니까 증발량이 많고 비가 안 옵니다, 거의. 그리고 0도하고 60도에서는 상승기류에 의해 가지고 비가 많이 오더라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갖고 오게 된다고 하면 확실히 중위도 지역에서의 염분이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여기 염분이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것들. 자, 그러면 31번 기억 A가 강수량, B가 증발량이다. 반대죠. 니은 사막은 대부분 그 강수량이 적은 고위도에 분포하고 있다가 아니라 중위도 고압대가 만들어지는 여기 중위도 지역에서 사막이 잘 만들어집니다. 지금 사막화는 이 지역에서 우세할 것이다. 방금 얘기했었으니까 답은 디귿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옆에 있는 이 33번까지 그냥 본 김에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줬을 때 증발량 빼기 강수량 값이래요. 그러면 요 값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염분이 높더라 이 얘기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비례관계인 것처럼 나타나게 돼요. 양쪽의 이 극지방은 우선은 생각하지 말고 대체로 요 위도에서는 서로 비례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기억 염분과 이것은 비슷한 영향 그러겠고요. 니은 요 값이 큰 곳은 상승기류보다 하강기류가 더 잘 나타난다. 그러니까 상승기류가 강하면 구름이 잘 만들어지기 때문에 증발량이 많아져 버리게 돼요. 염분이 높으려면 확실히 증발량이 많은 곳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강기류가 더 잘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니은 맞겠고, 디귿 염분이 가장 높은 곳에 표층 해수 밀도가 가장 클 것이다. 안 그렇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닷물의 밀도는 수온과 염분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염분보다는 수온이 더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상으로는 그것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답은 기억과 니은이 돼야겠죠. 다음 주 숙제량을 줄이려고 지금 홀수만 보고 있는 거 알고 있죠? 지랄하지 마세요. 정말 시계 쳐맞아요.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느냐? 염분은 그렇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61번 문제를 봅시다. 자, 61번을 보게 되면 해수 AP와 두 해수를 혼합한 해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지금 우선 그거를 보기 전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놈이 이게 수온 염분도지. 수온 염분도 중에서 수온이 낮을수록 밀도가 커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수온이 높을수록 밀도가 작아지고 있는 겁니다. 염분은 이쪽, 염분이 높아질수록 고밀도가 되는 것이고 왼쪽에 있을수록 저밀도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밀도 값이 커지고
왼쪽 위로 올라갈수록 밀도가 작아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A하고 B는 같은 등밀도선에 있는 거니까 얘랑 밀도가 같아요. 근데 두 개를 섞잖아요. 그러면 얘하고의 염분의 대략 중간값 여기 이거의 수온과 그 다음에 요거 수온을 하게 되면 대략 여기 중간값. 그래서 얘랑 섞으면 같은 밀도라 하더라도 여기서 만나기 때문에 등밀도선에서 살짝 오른쪽 아래로 떨어지는 지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밀도의 바닷물을 섞는다, 밀도가 더 커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 A, B는 밀도 같다, 그러겠고요. 니은 같은 양의 A, B를 혼합시키면 밀도가 증가한다, 그러겠고요. 염분 변화 없이 A, B의 수온이 각각 5도 상승하면 A는 B보다 밀도가 더 크게 변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염분 변화 없이 각각 5도를 상승시킨다. 그러면 얘는 여기까지 오는 것이죠. B는 5도를 상승시킨다. 지금 여기가 대략 10도쯤 되고 있는데 15도선까지 가게 되면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B가 되고 여기가 A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밀도 변화가 누가 더 크냐라고 하셨을 때 A는 지금 한 칸 정도의 변화 생기지만 B는 두 칸 정도의 변화가 생긴 거니까 얘가 더 크게 변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뒤에 틀렸으니까 답은 기억과 니은 두 가지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5번 문제. 자, 대서양 어느 해역에서 수심 150에서 5,000m까지의 수온 염분 밀도를 나타내는 것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표층에 대한 얘기가 없는 상태니까 혼합층이 있네 없네 그것은 둘째 문제고 150m에서부터 800m까지 전체적 수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여기까지가 수온 약층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수온 약층. 그 다음에 800에서부터 더 들어가게 되면 수온이 거의 일정한 구간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와 같은 경우가 심해층이다. 이렇게 우리가 층상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 여기까지는 염분이 감소하고 있다. 있는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염분이 증가하는 바다도 있는데 이 지역 현재 150에서 800m까지 이쪽으로 지금 변화가 되고 있으니까 염분이 감소되고 있다. 맞겠죠? 자, 니은 800에서 1400의 밀도 변은 주로 수온 변에 의한 것이다. 자, 800에서 1400까지 이 등밀도선에서 이 등밀도선으로 이만큼 변화가 돼요. 그럼 밀도가 좀 커졌다는 얘기인데 보니까 수온은 일정한 상태에서 밀도만 커진 거니까 아무래도 염분이 증가를 함에 따라서 밀도가 증가한 거구나 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니은 틀렸겠죠? 디귿 깊이에 따른 밀도 변화는 수심 1000m 부근이 4000보다 더 심할 것이다. 1000m 부근이면 대략 여기쯤입니다. 800m 요 근처. 그 다음에 4000m는 요 근처예요. 그러면 800m에서 더 들어가게 되면 대체로 지금 등밀도 설계 그려봤을 때 이런 식으로 좀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가로 질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4000m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일로 들어가고 있는 거니까 여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같은 등밀도선을 따라가고 있는 중이죠. 같은 밀도로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밀도 변화는 여기서 훨씬 더 크구나. 그러면 디귿 맞기 때문에 답은 기억과 디귿.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보고 오늘 끝내도록 합시다. 몇 번이냐면 69번 문제입니다. 67번 봅시다. 자, 67번을 보게 되면 지금 이 그래프가 있을 것인데 이렇게 나올 때는 가장 먼저 확인해 볼 것이 층상으로 구분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우선은 표층에서부터 150m까지는 수온이 일정합니다. 요게 지금 수온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염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온이 일정한 층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가 혼합층이 될 것이고 150에서 800m까지는 수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수온 약층이 될 것이고 그 이상 깊이 넘어가게 되면 여기 전체가 다 심해층이다. 이렇게 우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기억 X가 염분, Y가 수온이다. 그렇죠. 니은 깊어질수록 밀도는 대체 증가한다.
그렇죠.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점점 이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니까. 물론 아닌 것도 있긴 한데 그런 걸 보면 뭐 저것 때문에 안다라고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럼 니은 맞겠고 디귿. 해수의 안정도라고 하는 것은 상하 움직임이 있냐 없냐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안정된 상태다라고 하면 상하의 운동이 없는 상태고 불안정한 상태다 그러면 상하 운동이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수평적으로 해류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그 운동이 아니라 상하 운동의 여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해수의 안정도는 그러니까 상하 운동이 없는 그 가능성은 여기하고 누가 더 클 것인가 라고 했을 때 0에서 1000m 구간하고 23,000m 구간하고 비교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략 여기까지라고 봅시다. 그럼 밀도가 확실히 위가 밀도가 작고 밑에가 밀도가 커요. 근데 2,3,000m는 여기나 밀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확실히 얘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위가 저밀도 밑에가 고밀도예요. 안 섞여요. 근데 얘처럼 이게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외부에서 다른 물이 유입이 된다고 하면 밀도 변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불안정한 상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2,3,000m보다는 0에서 1,000m 구간의 안정도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변수가 있어도 얘는 섞이지 않을 거니까 이 구간은. 그러면 답은 기억과 니은, 디귿 세 가지. 내신 기간이라서 아마 문제 풀기가 많이 빡칠 거야. 근데 아까 말했던 요거 두 가지를 다 풀어오시는데 요거 두 가지만 하더라도 한 200문제 가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 많으니까 적어도 짝수니까 3페이지에 2개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한 개는 풀어오셔야 됩니다. 적어도. 이 정도까지 타격 세일을 했는데 그것도 안 할까? 난 진짜 우선 녹화 중이니까. 그러면 응징을 할 거예요. 진짜예요. 근데 아니 이거 표현하면 안 돼.